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간증사연 네 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 귀신이 산다. 주님을 알게 된 그 사건. 데이빗. 챕터 1. 큰 저택으로 이사를 가다. 그리고 첫 사고.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간증사연 네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제목과 같이 우리 집에 귀신이 산다? 이것이 간증사연의 제목과 어울리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네, 만약 이것이 그냥 크리스천의 간증이 아니라 일반적인 귀신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라면 간증이 아니라 흥미거리일 뿐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친구들과 모이거나 할 때 이렇게 특히 여름 어디 놀러가서 휴가에 이렇게 모일 때 이야기하는 그 공포스러운 이야기 소재일 뿐이기도 합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있잖아, 귀신 얘기 하나 해줄까?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지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안을 완전히 박살내는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귀신을 직접 봤고요. 물론 그 내용은 초반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보통의 그런 귀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열매는 결국은 크리스찬으로서 그 간증의 열매가 됨을 증거하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그리고 그 체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는 1978년까지 올라갑니다. 제 예전에 두 번째 간증에서도 있었던 이야기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고 발전하는 시절이었지만 저는 사람들이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적 배경이 1970년대였으니까요. 물론 제 아버지, 어머니가 금수저였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금수저라고 생각했지만 아주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아주 큰 그런 유복한 완전히 황금 다이아몬드 수저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남들보다 좀 잘 사는 정도. 남들처럼 다 집 있고, 집이 보통 집이 아니라 2층 3층은 되고 마당 넓고 차도 한두 대씩 굴리고, 지금의 삶으로 생각하면 다들 그렇게 사시는 중산층이 많이 늘었지만 이 당시에는 자동차가 집에 있는 경우도 없을 정도로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희 집은 그런 게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자수성가로 저희 집안은 이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생활하셨죠. 아버지가 6.25 전쟁 중에 제가 예전에 이제 두 번째 간증에도 보였듯이 여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학도병으로 이제 전쟁을 참여하고 나서 전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간 그 돈들을 저희 어머니는 착실하게 모으고 관리하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성북구에 자리 잡아 있는 종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건 종암동이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첫 신혼살림은 고려대학교 그 근처에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새빵을 전전하던 두 분이 누나들을 데리고 눈치 보면서 이곳 새빵 저곳 새빵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통 새빵 얻을 때 자식이 딸리면 집주인이 막 싫어하고 그러는데도 꼭 참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모아놓으신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두 분이 이제 개운사 근처에 다 쓰러져가는 집을 처음 장만하셨던 것이 저희 집안의 첫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부동산에 남다른 재주가 계셨습니다. 막 허름하고 다
떨어진 집을 사셔서 소위 리모델링을 하시고 고쳐서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좋은 집으로 점점 이사하는 그러한 지혜와 그 재주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돈을 정말 모르고 모든 것은 어머니가 다 관리하시도록 하시고 아버지는 재정적인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저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일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재산을 늘려나갔습니다. 저희 집은. 두 번째 간증에도 있듯이 아버지는 애경유지의 초창기부터 함께 하셔서 좋은 대우를 받고 그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성북구 장이동이란 곳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강북구인가요? 하여튼 장이동이 아직 있고요. 지금은 강남이 서울의 최고였지만 당시에는 강북의 성북동 또는 평창동 등의 완전히 정말 더 잘나가는 부촌도 있었고 장이동에도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 곳에 동방고개라고 불리는 부촌에 이제 모여있는 타운이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들도 많이 사는 고급 주택가가 그 지역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음 지도를 찾아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유명한 방송 DJ로 활동하던 좀 돌아가신 이종환 씨, 네. 한밤의 디스크 잡기, 한밤의 팝송 뭐 이런 거 했었나요? 이종환입니다 하면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유명 코미디언인 이제 서영춘 씨, 여러분 서영춘 씨 아실 겁니다. 제 나이 또래 이상은 다 아시죠? 그 일동제약 그룹 현재 이제 그룹 회장까지 된 윤흥섭의 본가도 거기 있었고 저는 그래서 윤흥섭하고 동창입니다. 영화배우 허장강 여러분 아시죠? 허장강도 근처에 살았었고 그 허장강의 딸도 저의 동창입니다. 차승원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모델. 네. 차승원은 연상의 여인인 4살의 차이에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애처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부인인 이수진 씨도 저희 동창입니다. 그만큼 이 동네는 어릴 때부터 유복한 환경으로 자라났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사립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사립초등학교 한 달 등록금이 한 10만 원이니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입니까? 네. 골목에서 맨날 친구들과 막 골목 축구도 하고 소위 말하는 고액가에도 많이 하면서 걱정 없이 성장하는 그런 초년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생활을 보냈던 때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 맵뷰어로 이렇게 거리를 보니까 정말 재개발이 필요할 정도로 낙후된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쓸고 진짜 아파트로 싹 다 만들어야 되는 동네가 되어가는데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더라고요. 동네가. 개운사에서부터 시작된 어머니 부동산 재테크는 이 동네에 와서 이제 정점을 이루죠. 당시에는 그 예전 간증에도 있었듯이 아버지 어머니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절에 다니고 시주를 하고 불공을 드렸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애경유지 최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어머니는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큰 저택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장이동에 몇 번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그 번지에 아직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 번지에는 보니까 그게 이제 연립주택 같은 걸로 근데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번지수를 공개를 못합니다. 그 번지수를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만큼 그 집에 대한 충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넓은 마당에 앞에 수의실, 뒤에는 작은 뒤채도 있었고 방이 19개로 이루어진 3층 저택집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초등학교의 그 후반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4학년 땐가 이사 갔으니까요. 앞으로 있을 일들은 까마득히 모른 채 그 전에 살던 그 집에서 아버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사한 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그 정체도 우리는 모른 채 우리 가족들은 꿈과 희망을 안고 기분 좋게 그 큰 저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트럭이라고 하면 뭐 2.5톤? 2.5톤이 안 될 것 같은데 한 1, 2톤 할 겁니다. 큰 것이라 그것으로 7트럭을 옮겼다고 하니까 당시에 그 세간살이로서는 매우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집에 그 트럭이 하나로 담으면 끝나는데 7트럭을 옮겼다고 하니까요.
피아노도 2대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1층에 거실 하나, 2층에 거실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파도 3세트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넓다른 그 베란다도 2층에 있었고 3층 쪽방까지 생각하면 방도 많고 당시에 그 식모라고 불리우는 가사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낼 수 있는 방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사도우미를 2명을 고용해서 부렸었습니다. 부엌 옆방에 방을 쓰게 했고 좀 더 나이가 계신 가사도우미는 뒷채에서 이렇게 혼자 편안하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저는 어릴 때부터 유모처럼 그분을 따랐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분은 저희 오촌 아저씨의 부인이 돼서 친척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에서 먹고 자야 하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가사일을 돕고 지내면 사춘기 어린 여자아이들이 서울로 상경을 아는 친구들의 게임으로 몰래 공장 같은 곳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집에서 가사 도우미 하느라고 집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어떻게 보면 뭐 근무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하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또 저녁 때 다 끝나야 이제 들어가서 쉬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조금 주고 갇혀서 있으니까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는 친구들이 딱 있으면 게임에 빠져서 야 거기 있으면 뭐하냐 나와 우리끼리 재밌게 자유롭게 살자 그러고 야반에 도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나중에 수소문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걸 다시 끌고 와서 그 시골에 보내신 부모님들이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다시 이 주인분들이 잘해주시는데 어디 도망가냐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한참 발전하는 단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죠. 저는 1층 뒷마당이 보이는 곳에 방이 있었습니다. 저희 다른 형제들인 누나들은 2층에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들의 구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나올 그 사건들을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앞에 수의실 같은 방에는 저희 집 운전기사가 지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방도 있어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때는 화물 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쉬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집은 구조도 많이 복잡하고 방도 많고 동네에서는 제법 큰 집이었습니다. 첫 2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사업도 아버지가 잘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술을 많이 드셨는데 그때도 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분 좋게 운전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술에 취해 집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셔서 중심을 잡기 위해 앞에 있는 현관문에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고 현관문에 손을 대다가 현관문 유리창이 팍 깨지면서 아버지의 손목에 있는 동맥을 그 유리 파편이 그어버렸고 아버지는 손목에 있는 동맥에 손상을 입고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손목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피는 처음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뭐 다 놀랬고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혈을 못하는 거죠. 동맥이 끊어서 부랴부랴 운전기사가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첫 번째로 우리 집에 일어난 불길한 사건이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 집안에 살던 귀신이 저는 처음 벌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아무도 우리 가족은 모른 채 아버지의 사고에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귀신과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기분 좋게, 때로는 힘들게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사람들한테 영혼을 다치게 하면서 몸까지 다치게 하면서 조금씩 그 영혼을 뺏습니다. 지치게 합니다. 결국 죽게 만들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부터 그 귀신의 무서운 정체가 조금씩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